다음은 램파드인데요. 램파드는 존 테리와 비견될 만큼 첼시의 상징적인 인물이기는 합니다. 이 베스트로 뽑는데 뭐 이견의 여지가 크게 없는 선수죠. 존 테리와 더불어. 램파드 감독이 지금 중원에서 중원에 지금 퀄리티 좋은 선수는 많지만 자기 같은 선수가 하나 있었으면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선수를 찾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없고요. 그런 선수도. 자, 어느 선수가 한 명 있는데 패스 잘하고 몸싸움 잘하고 지능 높고 강철 체력인데 거기에 골까지 잘 넣어야 돼요. 거기에 충성심까지 높은 선수. 이거 어떻게 찾죠? 이건 찾을 수가 없죠. 램파드는 이렇게 사기적인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해서는 안 되는 캐릭터가 존재를 하는 거죠. 첼시에서는 648경기를 나와서 211골을 넣었는데 이게 지금 드록바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램파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미드필더입니다. 미드필더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적 시장에 이런 선수가 나왔다면 한 3천억? 한 2,500억? 그쯤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상상이 안 가는 선수가 현재 첼시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정말 귀한 레전드가 하나 있는 거죠. 자, 그럼 램파드 감독의 베스트 골은 뽑기가 정말 어렵죠. 왜냐면 211골이에요. 리그만 놓고 보셔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스토리가 좀 있는 골을 뽑고 싶습니다. 리버풀과 4강에서 붙었던 2차전을 뽑고 싶은데 이게 스토리가 좀 깁니다. 그 경기가 있기 일주일 전에 어머니 팻 여사가 이제 안타깝게 폐렴으로 돌아가시고 맨유전에는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선수들이 추모 세레머니도 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동료들의 세레머니가 있었고 아무래도 일주일이다 보니까 경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슬픔에 당연히 잠겨있는 램파드 선수기 때문에 그 당시엔 당연히 안 나올 거라고 했는데 본인이 출전 의사를 밝혔답니다. 그래서 나와서 페널티킥까지 득점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도형 면으로 봤을 때도 드록바랑 연장해서 득점을 한 거기 때문에 그를 결승으로 이끌었던 골이기 때문에 중요도 면에서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게 페널티킥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램파드 감독은 또 페널티킥 전담 키커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환상적이진 않아도 아픔을 딛고 어머니에게 바치는, 그리고 램파드 감독의 아버님인 램파드 감독 시니어가 와서 경기를 볼 정도로 정말 많은 감동 스토리가 들어있는 함축적인 골이기 때문에 저는 뽑아봤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로 램파드 감독이 효성이 지극해서 램파드 감독이 어머니에게 쓴 편지가 있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어머니이자 가장 좋은 친구였습니다. 내가 해온 것, 그리고 앞으로 할 것은 당신을 자랑스럽게 한 것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시간 나는 항시 당신을 생각할 것입니다. 멋진 말이죠. 감동적이네요. 이런 이제 많은 스토리가 있는 리버풀전 골이 저는 베스트 골이라고 생각합니다. 램파드는 정말 베스트 골이 많죠. 중원에서 고민한 선수는 이제 하미레즈하고 캉테. 하미레즈는 또 너무 멋진 골이 하나 있기 때문에 뽑을까 했는데 이 선수들을 이기기 쉽지 않았고 4-3-3이다 보니까 공미로 놓고 보면은 이제 마타, 오스카, 발락 등이 있었으나 이 세 선수를 이기기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격진입니다. 일단 윙어부터 보시면 아자르, 마타를 선정을 했는데요. 마타는 사실 첼시에서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뽑으면 안 되긴 하는데 오른쪽을 못 쓰는 것도 아니거니와 마타를 빼고 싶지 않아서 넣었습니다. 윌리안을 선택할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윌리안도 레전드지만 탕코와 같은 의미로 아직 활약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첼시와의 인연이 끝난 선수를 넣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외했습니다. 로벤과 조컬도 환상적인 활약을 했기 때문에 넣을 수 있고 둘 다 윙쪽으로 터졌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넣을까 했는데 부상으로 시달렸던 게 컸고 그렇게 긴 인연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는 졸라가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영상을 돌려보면 졸라가 엄청났던 것 같기도 하고 영구 결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졸라 대단했던 것 같은데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마타는 제가 봤던 선수고 좀 곰돌이라서 애정이 있어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베스트 라인업이다 보니까 이 선수가 대단했던, 왜냐면 또 모자르지도 않아요. 경기력 보면 데뷔 시즌에서 첼시 올해 선수가 선정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났던 거죠. 환상적인 패스 연계, 특히 패스가 너무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진짜 떠먹여주는 수준의 패스. 만약에 그 당시 최전방에 코스타랑 타미가 있었다면, 아니면 전성기 드록바가 있었다면 진짜 스탯은 어마어마하게 썼을 겁니다. 당시 아자카르라는 2선 조합으로 2선을 이끌었던 선수고 3년 반 정도? 횟수로 한 3년 반 정도 동안 올해 선수를 2번을 받은 선수니까 단기간 임팩트로는 진짜 최강의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최고의 골을 보자면 12-13 시즌에 나왔던 8라운드 토트넘 원정에서 나온 마타 중거리 슛이 가장 베스트 골인 것 같습니다. 이날은 이제 케일이 먼저 넣었는데 두 골을 연달아 먹혔어요. 두 골을 연달아 먹히면서 지겠나? 설마 지나? 이랬는데 마타가 이날 두 골 한 도움을 하거든요. 중거리 슛 포함.
스터리지 골까지 도와오면서 4대2로 이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스트 활약을 한 날이기도 해요. 라이벌 더비죠. 질 뻔했던 경기 뒤집었죠. 4골 몰아넣는데 3골 관여했죠. 그러니까 마타가 이날 경기 너무 잘했기 때문에 베스트 골이자 베스트 활약이었던 날입니다. 베스트 골로 선정했고요. 사실 마타는 베스트 어시가 하나 있죠. 드록바 헤더를 어시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마타는 선정되는데 뭐 졸라 정도만 막을 수 있지 손색이 없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자르는 졸라 이후의 최고의 테크니션이기 때문에 이견의 여지가 없는 왼쪽 윙어로는 당연히 선정돼야 되는 선수인 것 같아요. 작년까지 맹활약한 선수기도 하고요. 사실 아자르는 첼시에서 보여준 모습만 보면 크랙이 갖춰야 될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강철 체력이고 부상 별로 없고 무게중심 낮고 드리블 잘 치고 속도감 있고 거기다 득점력까지 어느 정도 있는데 이타적이고 부족한 게 없죠. 요즘 활약이 좀 없다라는 거, 부상으로 좀 고생하는 게 너무 아쉽죠. 그런 크랙이다 보니까 골도 좋은 골이 정말 많아요. 왜냐면 드리블로 막 부셔서 넣는, 맨시티전에는 스키 탄다라는 기사까지 있을 정도였으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선수입니다. 근데 또 이제 아자르가 352경기를 나와서 110골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골들도 되게 많아요. 이 선수가 근데 사실 골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나오고 안 나오고 경기력이 정말 컸던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아자르의 팀이 아니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였으니까. 제가 뽑은 골로는 이제 컬랭을 이제 피겨 선수로 데뷔시켜줬던 16-17 시즌 아스날전입니다. 하프라인에서 공을 받았거든요. 그럼 뭐 이제 뭐 드리블로 한두 명 제끼고 패스를 준다든가 아니면 뭐 하프라인까지 가서 패스를 줄 줄 알았는데 혼자 부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코클랭을 이제 피겨스케이팅으로 던져냈고 하나 둘씩 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 그랬는데 체크까지 뚫어버리면서 골을 넣습니다. 그저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골을 넣어버려서. 그러니까 요즘도 좀 답답한 경기가 있으면 저때 아자르가 있었다면 하는 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경기력을 보여줬으니까. 그때 아자르는 정말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게임에서도 말이 안 되는 짓을 혼자 하고 있으니까 진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윙어에서는 마타하고 아자르를 뽑아봤습니다. 공격수는 아시죠? 살짝 고민했던 건 코스타 정도고 드록바는 그 전 선수들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381경기를 나와서 164골을 넣은 최고의 스트라이커이자 드록바는 최전방에 있으면 되게 든든한 선수예요. 왜냐면 등지고 버텨주거나 연계도 잘하고 본인이 볼 다루는 게 투박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력, 패스, 연계, 기본기 완벽했던 선수입니다. 근데 거기다 골까지 잘 넣으니까 안 이뻐할 수 없는 이쁜이죠. 원조 이쁜이죠. 지금도 첼시가 공격수 얘기하면 코스타가 살짝 향기를 지웠던 것 빼고는 계속 드록바 같은 선수 없나? 드록바, 제2의 드록바는 누구지? 제2의 드록바는 누구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전히 드록바는 대체하기 어려운 첼시의 엄청난 레전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드록바는 칭찬하자면 한편을 날로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스트 골을 빨리 말씀드리면, 사실 첼시 팬뿐만 아니라 드록바는 드록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팬들에게 월클로 불리는 선수잖아요. 베스트 골도 역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넨전, 챔피언스 결승전이죠. 이때는 사실 미넨이 너무 공세가 좋았고 하인케스의 미넨이 너무 좋았던 팀이다 보니까 밀러의 득점뿐만 아니라 체크감 한두 개 막지 않았으면 진짜 대량 실점을 할 정도로 계속 밀리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유효 슈팅이라고 할 만한 건 드록바의 헤더밖에 없을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게 들어간 거예요. 마타의 크로스 헤더. 정말 졌다 싶었거든요. 너무 시간이 이제 딜레이 되고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선수는 몇 명 없고, 왜냐면 버틀란드가 윙으로 나올 정도니까. 그러니까 진짜 심각하다 생각했는데 드록바가 골 넣고 마지막 PK 키커도 드록바가 되면서 이날 드록바가 시작하고 끝냈다고 볼 정도로 드록바는 정말 멋진 골을 넣어놨습니다. 이게 득점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면도 멋있어요. 심지어 장면도 멋있어. 중요하기도 하는데 장면도 멋있어요. 중요도 면으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경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골이죠. 결승전에 득점을 한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멋있기도 멋있어요. 그렇게 헤더 돌리는 것도 헤더가 멋있어요. 또 그래서 그런 기적 같은 골을 넣으면서 우리에게 비기어를 선물했던 베스트 골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가장 길게 만들었던 영상인 것 같네요. 제가 역대 이제 앙크TV를 운영하면서 만든 영상 중에 가장 긴 영상이 됐는데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중간에 웃음 포인트도 넣어보고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시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베스트 골이야.
아 그리고 왜 그 선수가 선정이 돼? 뭐 이러실 수 있지만 제 기준이고 여러분들 기준은 적어주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준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베스트 11은 늘 존재하기 마련이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니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